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가동이 되었는데요. 이번 6월은 마이그레이션 수치로만 보자면 올해 가장 낮은 수치의 마이그레이션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6월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이 지갑의 양이 약 6만 5천 개를 조금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 수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6월에는 약 958만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취소가 되는 클로백이 일어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어떤 내부적으로 에러나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6월 11일이 마지막 마이그레이션 날이었기 때문에 거의 10일 만에 다시 이 마이그레이션이 재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까지 이 X에서의 또 분위기를 보면요, 이 파이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 파이 개발자이자 레딧의 모더는 이런 포스팅을 올리는데요. 파이코 팀은 이 생산 라인의 일부가 더 빨라졌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더 많은 개척자가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쓸모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파이코 팀인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빨라는 졌지만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생겨난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스팅을 올리는 파이 인플루언서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향상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답답해했던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 코어 팀과의 원활한 소통의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다행히도 오늘부터 이 마이그레이션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현황을 보면요,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하루에 몇천 건 단위가 아니고요, 몇만 개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하느냐로 계산을 해야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지갑당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이 평균적인 파이코인의 양이 약 1200파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평균 양이 엄청 높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를 하실 텐데요. 기존의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이 지갑들이 대거로 한 번에 통과가 될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000파이 이상 마이그레이션 되는 지갑들이 전체 비율의 약 5%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00파이 이상 지갑들의 이 수치를 한번 보면요, 비율로 치면 물론 크지는 않지만 현재 9,300개 지갑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약 90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1개에서 2개였던 것을 감안해보면 지금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까지는 지금 최대 마이그레이션이 23,000파이가 넘는 지갑도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9,300개 지갑만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고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몇 년 이상 동안 마이그레이션을 대기를 했던 지갑들도 어떤 병목 현상으로 막혀 있다가 그 그룹들이 통과가 될 때 데이터적으로 이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꼭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분들, 어닝팀들에게도 마이그레이션 체크 꼭 한 번씩 리마인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커뮤니티 방에서도 오랫동안 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한두 분씩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라는 정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방에는 없으신데요, 1세대 파이 브이로그 유튜버이셨죠? 이 파이로드 님도 오늘 아침에서야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야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라는 거에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참 좋은 소식이면서 오늘은 이렇게 몇 년 만에 마이그레이션을 받는 분들이 국내에 많이 소식들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제 커뮤니티 방에 있으신 캔리님의 자료를 좀 모아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이 파이 관련 정보들, 자료들을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에 있었던 코어팀의 회의 내용이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고착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코어팀 멤버 셰리 오렌지가 답을 한 부분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고착된 마이그레이션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동안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더레이터 중 일부는 마이그레이션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작업 중인 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 배치라는 것은 일회 처리 양, 일괄 처리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이 지연되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에게는 모두 5가지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이유를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때로는 이것을 개선해서 2사람의 차단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을 작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차단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사례별로 다릅니다. 차단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청디아오의 지난달 5월 AMA 메시지에 또 다른 힌트가 있다고 해서 그걸 또 공유를 해주셨는데 코어팀의 청디아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큰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커뮤니티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즉 현재 마이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은 항상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제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의 처리 용량은 실제로 현재 부하 및 마이그레이션 수요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원한다면 24시간 이내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지갑에 통제된 양은 업계 전반의 보안을 보장하는 좋은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주 거래하고 배포하는 하나의 지갑에 수십억 개의 암호화폐를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보안을 우선시한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감소가 좀 더 많았지만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캔니님은 한 줄 요약으로 아무튼 오래된 고착 문제는 저렇게 하나하나 고착된 사례별로 뜯어가면서 해결을 하다 보니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이 코어팀의 미팅에서 어떤 기술적 이유였는지 전달이 되었었죠. 또 물론 코어팀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고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처리 속도의 잠재력까지 고려를 해보면 현재보다는 미래에 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가모드 관련해서 투표를 통해서 4명의 메가모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캔니님이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현재 4명의 메가모더 리스트를 잠시 알려드리자면요. 캐니 프렌즈 86이라고 해서 24년 1월에 새로운 시니어 모드로 경력이 얼마 안 된 모더레이터고 라트비아어, 영어 이렇게 2개국이 사용이 가능하며 개발에도 지식이 풍부한 모더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갱헤스라고 하겠습니다.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영어 등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메가모드가 선출이 됐고요. 또 말시 락허트라고 해서 은퇴한 간호사 출신이고 미국에 거주 중인 시니어 여성이라고 합니다. 또 모더레이터 파업 때도 동참해서 공개적으로 파업을 지지했던 그런 모드였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모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영상에서 종종 이 모드의 글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메가모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레이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과거부터 노드, 브레인스톰, 지갑 테스트 채널 등에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활약하며 시니어 채널까지 합류, 영어와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명이 메가모드로 새롭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니어 채팅방에서도 그런 지킹 모더가 이 4명의 메가모더 선정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캔니님이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 캔니님의 소식만 전해드려도 영상이 하나가 나올 만큼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들이 주제가 많았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전해드리자면요. GOTM 전 메가모드에 채팅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글을 남겨주었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비밀 구조를 분실했는데 휴대폰 회사에서 문자 기록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비밀 구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10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비밀 구조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구조를 자신의 문자로 보냈었거든요. 그는 비밀 구조를 얻으려고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파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죠. 네, 이런 메시지가 공유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재 비밀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관을 해두거나 대충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파이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그때 돼서야 매우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 비밀 구조 24개 영단어는 정말 소중하게 파손되지 않고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안전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에 보관하는 경우는 정말 해킹 위험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능하면 오프라인 쪽에서 보관을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비밀 구절을 종이에 기입을 했을 때 이 파손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옵션 중 하나는 금고 안에 보관을 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재가 나고 침수가 되더라도 쉽게 파손이 되지 않는 이 금속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 24개 영단어를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